방위 사업청이 중단됐던 대면 회의를 재개함에 따라 최근 정책기획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려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선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방사청은 지난 2월 확산되면서 대면 회의를 중단해 각종 회의를 열지 못했고 주요 현안 사업의 결정도 미뤄졌다. 그러나 지난 6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등 감염병 대응 태세를 완화하면서 지난 14일 정책기획분과위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의 특정사업 예산 규모가 3천억 원 미만이면 정책기획분과위만 통과하면 되고 3천억 원 이상이면 정책기획분과위 통과 이후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까지 통과해야 한다.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사업 규모는 약 1조 5천억 원 가량으로 추산돼 방추위까지 갈 사안이다. 매월 1에서 2회 열리는 정책기획분과위 회의가 이달 재개됨에 따라 이 회의에서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안건 상정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 군은 지난해 하반기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관련 선행 연구를 마치고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다. 이 전략안 수립이 완료되면 안건을 회의에 올리게 된다. 전략안 수립에는 빠르면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여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안건의 상정에 있어 관건은 정부 당국의 사업 추진 의지에 달려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사업에 있어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가속도가 붙을 것이고 아니라면 시간이 지체될 것이라는 의미다. 선행연구에서는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를 국산 개발할 것이냐 해외 수입할 것이냐를 놓고 다양한 요소를 검토한 결과 국산 개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산 개발이라는 결론에 대해 일각에서 거센 반론이 일고 있어 정부가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수입을 선호하는 측에서는 미 해병대가 사용하는 미 벨사의 바이퍼나 미 육군 공격 헬기인 보잉사의 아파치 가디언 등 즉시 전력감을 수입하는 게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산 개발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성능 면에서는 미흡할 수 있겠으나 운용 유지비 등을 따져볼 때 국산 개발이 국방비 절감이나 방산 수출 진작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해병대는 지난해 12월 상륙형 기동 헬기 마리논을 주축으로 하는 항공대대를 창설했고 내년 해병대 항공단을 창설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해병대 항공단이 창설되면 2개의 상륙기동 헬기 대대와 1개 상륙공격 헬기 대대로 이루어진다. 현재 상륙공격 헬기 대대는 없으며 상륙공격 헬기 보급 이후 창설 예정이다. 상륙공격 헬기를 국산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면 현재의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인 마리논의 무장을 장착하는 마리논 무장형이 될 예정이다. 상륙기동 헬기는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해병대원 및 물자를 신속하게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상륙공격 헬기는 작전 현장에서 각종 무장으로 적을 공격하고 상륙기동 헬기의 작전을 현장에서 엄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마리논 무장 헬기의 방어와 무장은 충실할까? 해병대 상륙 지원을 위한 마리논 무장 헬리콥터의 방어와 무장은 충실할 것인가? 해병대의 무장 헬기의 필요성입니다. 해병대의 상륙은 이제 전술의 변화로 예전처럼 해안에서 보이는 곳에서 LSD나 LSTU로 해안 가까이 상륙작전 초반부터 상륙함이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수평선 작전이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생겼습니다. 해안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수평선 너머에서 상륙 세력이 출발하여 상륙한다는 개념입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요즘은 초반부터 이렇게 상륙하는 작전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공중기동부대를 헬리콥터로 상륙지에 먼저 상륙시키고 그 공중강습 부대를 해안에 랜딩시킬 때 이들을 보호하고 랜딩 지역을 청소할 화력 지원 헬리콥터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계획에 의거하여 얼마 전까지 2개의 기종이 물망에 떠올랐습니다. AH-64와 벨-아원제트 바이퍼가 후보가 되었고 특히 해상작전용으로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미 해병대에서 운용 중인 바이퍼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되었죠.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국산 수리온 아니 마린온 헬리콥터의 무잠 버전이 이에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논란이 거셉니다. 공격 헬기가 후보였는데 갑자기 무장 헬기가 선정된다고 하니 황당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왜 무장 헬기가 이 상륙 지원용으로 적합하지 않은지 그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 이외에 이미 수많은 유튜브 영상과 언론기사,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이 글을 써서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야기는 빼고 그분들이 언급하지 않는 부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상륙 지원 공격 헬리콥터는 어떤 작전을 하는가? 제목이 다 아는데 무슨 소리야 하시겠지만 상륙 지원 공격 헬기의 진짜 작전은 우리가 아는 일반 공격 헬기와는 다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의 공격 헬기들의 주요 임무는 바로 전차 공격 즉 적전차 뚝배기 깨기입니다. 아파치의 경우 헬파이어, 미사일로 전차 나장갑 차 등의 표적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로켓포의 경우는 가치가 낮은 트럭이나 인간을 공격 살상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 헬기의 작전 행동은 지상에 낮게 비행하여 이동하면서 산이나 건물 나무 뒤에 숨어서 호버링 제자리 비행을 하면서 적을 확인하고 살짝 나와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숨는 방식으로 적과 교전합니다. 적 지역에서는 이 정도로 낮게 비행하여 기동합니다. 그리고 산악이나 나무 뒤에서 숨어서 적을 보다가 공격을 합니다. 일단 아파치의 경우 최소 1km 이상의 거리에서 몰래 적을 보고 공격했으며 헬리콥터 중에서 가장 작은 소음을 자랑하는 아파치는 그들이 관측하는 탈레반과 같은 적이 전혀 눈치를 못 채게 합니다. 이 방식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주요 공격 헬리콥터의 작전 방식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조금 다릅니다. 러시아는 공격 헬리콥터를 지상 근접 지원 폭격기나 공격기와 같이 운용합니다. 위 캡처 사진은 러시아 국내 군사훈련 중 Ka-50 공격 헬기가 실수로 아군의 로켓포를 발사하는 몇 년 전 사건입니다. 위를 보시면 러시아는 멀리서 몰래 공격을 하고 빠지는 방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근접 지상 지원 공격기와 같이 운용합니다. 사실 미국도 이런 식으로 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라크 전 초기에 대공화기가 많은 지역에 들어갔다가 피해를 입어서 불시착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러시아군처럼 아파치가 움직이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상륙 지원 공격 헬기는 어떻게 작전을 해야 할까요? 바다의 산에 없죠? 그러니 숨을 데가 없습니다. 바다에서 낮게 날아오는 헬기들은 레이더 유도 미사일의 피격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맨패드와 AAA 등이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바다의 산이나 나무나 건물이 없는 데다 작전의 신속성으로 인해 어디 숨어서 미사일 발사하고 그런 짓 할 여유가 없습니다. 파도 뒤에 숨어서 적을 감시하다가 미사일 쏘고 다시 파도 뒤에 숨을까요? 그래서 미 해병대의 파이퍼 헬기는 육군의 아파치와 다르게 근접 공격기 방식으로 공격하는 훈련을 실기합니다. 미 해병대 바이퍼 공격 헬기 지상 표적 타격 훈련 영상 캡처. 아파치가 위 같이 근접해서 공격하는 영상이나 사진 본 적이 있으세요? 사실 이것은 상당히 높은 위험 임무입니다. 저 14.5mm 단은 처음에 전차 공격용으로 나온 무기가 큰 거리에서 엠포셔먼의 차체 측면 장갑도 관통시켰습니다. 30mm가 넘는 관통력을 자랑합니다. 위 무기 중에 가장 약한 게 14.5mm입니다.
장갑차 중에 14.5mm 탄을 전방향 방호하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좀 방호한다고 하면 정면만, 측면까지도 방호하는 경우도 후방은 이 탄의 방호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2세대 전차급은 후면의 장갑판이 근거리에서 이 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갑 차량의 방탄장갑에 대한 것은 아래 제가 전에 쓴 글을 참조하세요. 위에 무기들이 득실득실한 지역으로 헬기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마리온이 저 무기들에서 발사한 탄에 피격되어 멀쩡할까요? 자, 그럼 각 공격 헬기들은 방호장갑을 어떻게 할까요? 가장 유명한 AH-64 아파치부터 보여드립니다. 타이핑하기 귀찮은 데다 나무 위키에 자료가 잘 나와서 그 부분 캡처했습니다. 바로 위 사진은 아파치의 로터 쉬프트에 12.7mm로 사격한 사진입니다. 조종석은 강력한 방탄 장갑으로 둘렀습니다. 연료통은 소중탄 정도의 피격은 자동으로 방류됩니다. 뭔 소리냐 하면 피탄되면 고무가 자동으로 메꿔준다는 것입니다만 영구적은 아니고 임시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 부위를 케블러 방탄재로 둘렀습니다. 조종석은 위 설명과 사진과 같이 장갑 자급입니다. 탄 모든 부위가 전부 방탄은 아니고 내탄입니다. 피탄되어도 비행이 가능하다 하는 뜻.